시작할게요. 저 친구 좀 깨우시고. 응? 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 제작을 하고 그 드론으로 얻었던 성과물을 AI하고 GIS라는 방법으로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했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죠. 저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토목기사도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토목과에서는 두 가지 기능사를 주로 따지 않습니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하고 재료 기능사 이런 것들을 주로 땄는데 이 측량 기능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항공 지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로 아마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미래고등학교의 형태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요즘은 저 역시 그 80학번에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80학번이니까 제가 대학 교수가 된 지 올해 31년 차입니다. 31년 차. 내년에는 제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측량을 배웠겠죠. 그때 배웠던 측량 방법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실제로는 지금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측량 방법만 존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이에요. 이 드론은 뭐 여기 이렇게 작은 드론은 예컨대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드론이지만 이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택배를 한다는 데도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택시로 이용한다는 데도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뭐 방제를 한다는 데 있는데 우리는 드론을 이용해서 뭐냐면 측량을 하는 겁니다. 측량. 이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제가 정희섭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팬텀4라고 하는 드론을 4개나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측량을 할 수 있는, 즉 측량을 한다는 건 뭐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도를 만든다든지 공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공간 정보를 생성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직접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드론을 이용하면 4가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을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해상도가 좋으니까 너무 그러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저는 요 단기 집중 과정 관련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눌러보면 이게 뭐든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얘들아 수아나 이거 좀 더 도와줘.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응? 이거 눌러줄래? 그것 좀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내가 달아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아마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요 웹페이지를 링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웹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과정 소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음성 파일도 있어요. 음성 파일. 요거 눌러보면 응? 눌러줄래?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4분 정도로, 이게 뭘로가 만든 거냐면, 제 교육 교재를 집어넣으니까 제미나이 3.0이라고 하는 AI로 만들어진 딥다이브 부분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미나이에, 구글에 아이디 있는 사람, 구글 아이디 없어? 구글 아이디에 가입을 하고 제미나이를 가입을 하면 됩니다. 무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운용을 해주세요. 저기 이 프로그램 전체를 소개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 페이지 부분에서 교육과정을 좀 보게 되면, 교육과정 눌러줄래요? 우리가 2주짜리 과정이죠. 1주차에는 일단 여러분들 드론 자격증 3종을 따기 위한 교육이 월, 화, 수에 이루어집니다. 월, 화, 수에. 그런데 아마 전체 인원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이 중에 일부만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기관에서는 아마 드론을 시뮬레이터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요일쯤에는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요 기초 자료 이렇게 눌러보면 이 자료가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교재도 있지만 파일이 전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을 전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직접 드론 산출물, 즉 측량을 하는 과정을 이틀 동안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정희섭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드론으로 여러분들 학교를 촬영을 해서 그 학교에 뭐 3D 메시라든지 또는 정사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인트 크라우드 같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직접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주차에는요, 여기 프로그램 교육과정 두 번째로 봐주실래요? 여기 2주차에는 좀 더 심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론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4가지 캡스톤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스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첫 조는 1조는 이제 아마 조를 4개 조로 나누게 될 텐데 1조는 뭐냐면 건물을 3D 모델링해서 AI로 건물에 있는 균열을 자동으로 찾는 그런 교육을 할 거예요. 그냥 체험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드론을 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드론 라이다라고 하는 레이저 스캐닝 장비를 이용해서 숲을 스캐닝을 하게 되면 숲을 수목 단위로 분류한다든지 그것으로 수목 객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거예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숲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바깥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드는 드론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AI, 욜로 A8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 학부생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요즘 AI가 무지무지하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도에 없는 객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네 번째 조는 뭐를 하느냐면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QGI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자연어 처리로 경사도를 분석해줘. 아니면 무슨 뭐 표고 분석을 해줘.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치면 그것들이 분석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줄래? 이거 빼줘. 여기로 들어가죠. 아니. 저쪽 빼줘야지. 아니야. 이걸, 그렇지. 그래서 이 단기 집중 과정 관련돼서는
이런 설명들을 어느 정도 제가 드렸고요. 특히 이 단기 집중 과정은 62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3종 드론 자격증을 얻고요. 그 다음에 2주를 잘 이수를 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 상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관련된 학과를 입학한다든지 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는 학생 빼놓고는 저기도 전부 줄 거예요. 전부 문화상품권 5만 원 이상씩 전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런 교육을 대학교에서 와서 받는 것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예컨대 긴장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보면 아주 재미난 교육이 될 거라고 해서, 여기 보면 국가개인 3종 자격증을 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 요거 29일 날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는 단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수증을 주면서 그런 상품을 줄 거예요. 원래는 장학금을 좀 주려고 했는데 라이즈 사업단에서 그 장학금 지급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모든 학생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권, 좀 잘한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저기 한 사람은 좀 적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론 교육은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도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전부 노트북이 있죠. 여기서 돌리기도 하지만 제 연구실이 저 201관에 있는데, 201관에 있는 제 랩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진 영상을 좀 많이 찍으면 그걸 돌리려고 하면 용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아주 비싼 PC로 돌리는 훈련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드론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드론 촬영을 한다든지 라이다 촬영을 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소운동장, 여기 아까 인사드렸죠. 그 공군 준장, 예비역 준장 출신이라고 하는 그 소장님이 운영하는 드론 교육원, 거기에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12시에 점심을 먹는 것은 학교 2층에 교수 식당에서 아마 수업 저기를 하게 될 거고, 모든 장비는 이제 학교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1일차서부터 5일차까지 교육이에요. 1일차에서 3일까지는 제가 오늘 오전 2시간만 이론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드론 자격증에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3명은 요즘 뭐 드론 자격증을 따지려고 그러면 무슨 저기를 와이파이 뭐 이런 걸로 그 코드를 찍어야지 된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 학생들은 아마 뒤에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일차 오후나 4일차 5일차에서는 바로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4개 조로 분류해서 우리 학교를 4등분해서 그것을 촬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프로세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촬영을 할 때 개인적인 능력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드론 측량을 수행할 때는 다 자동 비행 계획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동 비행 계획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자동 비행 계획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결정을 해서 수행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드론을 잘 못 날린다, 나는 이거 똥손이다, 이거 드론만 올리면 뭐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프로그램이 운용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영상이 얻어지겠죠. 그 영상을 지도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해석 과정을 보통 컴퓨터 비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문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상기준점, 여러분들 아마 측량은 배워봤을 텐데
어떤 점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한 좌표를 VRS GPS로 측량하는 것도 같이 교육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조별로 자기들이 GCP를 얻은 걸 갖고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비전으로 해석해서 4가지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일단 3D 메시라고 하는 3D 모델, 그리고 정사 영상, 그리고 DSM이나 DM이라고 하는 지형 모델,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크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하는 것을 금요일 날 실습을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별로 아까 우리 4학년 졸업반 학생들 있죠? 거기가 붙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2주차는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각각 4개 조로 분류를 할 거예요. 지금 조별 분류가 됐는지 모르지만 1조는 실제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건물을 하나 선정해서 이걸 정확하게 3D 모델링을 하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균열, 이것을 AI로 찾는, 이게 요즘 드론 프로그램에는 그런 AI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1조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2조는 뭐예요? 아까 라이다라는 걸 촬영해서 그 숲을 수목 단위로 분류하는, 또는 수종을 분류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림청 산하에 있는 모든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1월 5일서부터 1월 9일 사이에도 업체 교육을 이렇게 일주일 하는데, 거기 있는 업체랑 같이 매칭을 해서 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6일차에는 1조, 2조는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할 거고요. 7일차, 8일차에는 그것을 돌려서 결과값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별마다 각각의 결과값을 여러분들 중에서 조장이 한 분 선정이 돼서 그것을 마지막 날 발표하고 그것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2주차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24일 이후에 25일 하루가 비기 때문에 그 하루가 빈 것은 뭐 크리스마스는 놀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29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까지 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29일 날은 뭐예요? 전부 최종 프로젝트를 조별로 한 것들을 발표할 겁니다. 아유, 이거 복잡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 프레임을 짜서. 그래서 아까 딥다이브에 있는 내용들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잘 집어넣고 AI에 딱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AI가 발표문들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이런 교육에 아주 중요한 효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는 뭐 3종 자격증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출석률, 그다음에 형성평가, 최종 프로젝트 비용으로 형성해서 평가가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잘한 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그 문화상품권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전체적인 교육기관은 요 앞에서 보는 게 이 도론 실습장이고요. 오늘 여기가 우리가 이론 교육을 하는 교육이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요번에 한 8천만 원 정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아주 고가형 산업용 드론 같은 것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은 끝냈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종류, 그리고 그거의 뭐 핵심 구성 요소, 비행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드론은 사실은 회전익이라고 하는 UAV의 하나의 명칭이죠. 드론이라는 말은 웅웅거린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드론을 날리면 아마 이게 왱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UAV, 즉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이거라는 용어보다 드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 되기도 하고, 원래 드론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만든 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가지 않고 전쟁을 하는 거.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드론봇 사령부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군대에 가는데도 드론을 잘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드론 전문 그 부사관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옛날 비행기 모양으로 되는 고정익 드론, 요거를 픽시드 윙이라고 해서 날개를 갖고 달려 있는 드론이에요. 이거는 배터리를 좀 오래 쓰게 되고요. 주로 우리나라가 뭐 북한에 날리는 드론은 요 고정익 드론으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한 사나흘 정도도 날게 되거든요. 그 대신 이거는 자세 제어가 좀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거의 교육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터리 윙이라고 하는 회전익 드론이죠. 이 회전익 드론은 뭐냐면 저가예요, 저가.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매빅 미니라고 하는 드론인데, 저는 요 드론이 하나 있으면 1년에 10억을 벌 수도 있어요. 요걸 갖고 어떤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이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드론을 갖고 뭐를 만드는 또는 뭐를 배우는 목적인 거죠. 드론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결국은 뭐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드론을 갖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데이터를 갖고 또 다른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렇게 교육한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여러분들 학교도 한번 촬영해보고, 여러분들 학교 건물도 촬영해서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내가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못 데려가서 날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더 잘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드론 하나 사서 내가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교육의 주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마지막 요 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VTOL이라고 하는데 수직 이착용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고정익 드론하고 회전익 드론의 서로 장단점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 고정익 드론은 사실은 활주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회전익 드론은 위로 나누죠. 근데 회전익 드론은 뭐냐면 배터리가 얼마 가질 않아요. 하도 웽웽거리고 저항을 하고 호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조금 그런 두 가지 장점을 합쳐놓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눌러지네. 응? 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는 1990년도는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썼고요. 2010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요 드론의 요 앞에 상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DJI라고 써 있어요. 다짱. 이 DJI가 중국 회사죠.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이거는 홍콩 회사예요. 홍콩 과기대 출신 대학원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80%를 그 대학원생이 만든 DJI에서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의 80% 이상을 이런 중국 드론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드론이 시작된 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날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하게.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알고 있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드론이랑 좀 찰나요. 드론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지 않아서 무인으로 날아서 원하는 목적이죠. 원래 드론이 제일 먼저 히트를 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꽃할배라고 여러분 다 알아요? 이런 어떤 야외 로케가 있는 방송에서 저기 어떻게 절벽 끝에서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영상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우리 토목공학과 출신보다 언론광부학과 출신들이 드론을 훨씬 더 잘 다룹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벌써
여러분들이 웬만히 보는 야외 로켓가 있다든지 실내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20%의 제작비가 드론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드론이 날라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상을 제공하면서 드론 관련된 PD, 이게 뭐 도시어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드론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AI로 그 성과를 담는 그런 부분이 2020년,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 되지 않았죠. 그죠? 따끈따끈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자세 제어가 잘 되는지, 또 AI랑 활용돼서 다양한 쪽의 활용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걸 이용해서 자꾸 활용도를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넓혀가게 되면 드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론은 요 촬영을 할 때 로그 파일이라는 게 생겨요. 촬영 비행 계획 파악이 만드는데, 그 비행 계획 파일을 다시 드론에다 입력하면 원래 촬영했던 위치에 다시 가서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특히 요즘 들어서 어떤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요즘 이 공사 현장에서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이 사람이 직접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은 매우 성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에서는 AI를 기반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계획만 해주면 드론이 가서 원하는 성과를 전부 얻어주고 그 성과를 플랫폼에다 담아서 일정한 주기로,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을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부터 매주마다 이걸 촬영을 해서 그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바뀌는 모양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걸 갖고 공정도 관리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자재를 관리한다든지 안전의 문제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많이 스마트 건설이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3개의 드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 드론 중에서 픽시드윙이나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주로 뭐예요? 주로 페이로드의 용량이라든지 비행 시간이 좀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이 회전익 드론은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주로 호버링 기능에서 운용성이 좋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게 뭐예요? VTOL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VTOL이라고 하는 장비는 비행도 어느 정도 오래 가면서 자세 제어도 잘 되는 그런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 말고 여기 머리라든지 할이라든지 하는 것은 성층권을 나르는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우연 같은 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18km 상공에서 한 5일 동안 떠 있는 드론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드론을 갖고 일정한 공간 내에서 무슨 뭐 대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재는 드론도 존재하게 되고요. 실제 이런 드론들의 대부분은 이제 특히 콥터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몇 개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고정익 드론 시스템의 이 측량 시스템입니다. 이 측량 시스템은 드론 내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는 자세 제어할 수 있는 GPS나 또는 위치를 얻을 수 있는 GPS INS,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돼요. 보통 드론을 달리려고 그러면 그 영상을 컴퓨터 비전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상을 컴퓨터 비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상에 좌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촬영점의 좌표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VTOL 드론은 사실은 뭐가 제일 좋냐면 터레인 팔로우 뷰잉이라고 해서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행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이 XGM2000이라는 것은 산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그런 VTOL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실습할 게 이게 이제 팬텀4 저기죠. 여러분들 학교에도 4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팬텀4에는 이렇게 드론 내에, 요거는 RTK인데 여기 GPS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요 수신기가 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종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종기를 이용해서 비행계획 프로그램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자동 촬영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런 회전익 드론은 프로펠러 수에 따라서 보통 뭐 4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멀티콥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달려있는 모델들이 정해집니다. 멀티콥터의 개념 중에서 이렇게 지금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리는 팬텀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쿼드콥터라고 얘기를 해요. 4개의 로더가 달려 있어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대각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서로 4개의 힘이 작용해서 드론이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기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잡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6개가 달려있는 헥사코드나 아니면 로터가 8개 달려있는 이런 것은 고중량의 무게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걸 날른다든지 사람을 뭐 택시로 쓴다든지 UAM, 그 언맨디드 에어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8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무거운 사람 중량이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kg가 넘으니까 그런 90kg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죠. 자율주행차하고 자율주행 드론하고 다른 것은 드론은 사람이 안 타지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돼? 사람을 옮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이 훨씬 더 높아야 되죠. 드론을 택시로 쓰려면 그런 안전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눌러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각각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팬텀, 요게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드론 RTK 장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학교에는 요런 M400,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프레임에다가 여기에 뭐 2천만 원짜리 라이다, 또 1,500만 원짜리 뭐 이런 P1 카메라 이런 걸 설치해서, 이건 인더스트리얼 산업용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고정밀 측량을 할 때 수행하는 그런 드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멀티 센서를 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카메라도 달고 라이다도 달고, 또는 교각 상판, 하판 같은 걸 재려고 그러면 역자이로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그 얘기는 M400이고요. 요게 P1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요 P1 카메라는 한 위치에서 5개의 사진을 동시에 찍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드론 해석 프로그램의 원리를 좀 들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뭐 건물 옆면도 찍고, 그 다음에 정면도 찍고 이래서 전체 정확한 3D 모델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드론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고정익, 회전익인데 회전익을 멀티콥터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것은 회전익은 자세 제어가 좋다. 그리고 싸다. 그 대신 배터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을 보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운용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안 되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그리고 특히 면적으로 보면 회전익 드론은 이렇게 한번 찍을 수 있는 면적,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별로 넓지 않아서, 이거는 뭐 지구 단위 이런 것들을 할 정도까지가 아니고 어떤 단지 개발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 지도 제한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고정익 드론인데 주로 뭐 20만 평 정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V톨 장비 같은 경우는 한 30만 평, 즉 골프장 하나 정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드론이 있죠. 이거는 뭐 엘리오스라고 하는 스위스 드론인데, 이렇게 빔에 있어서 어떤 실내라든지 이런 데 촬영을 할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드론이고, 아주 소형 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할로그램을 만드는 드론도 있고요. 요 드론은 사실은 성취권 드론이라고, 아까 18km에서 25km를 날면서 수행하는 드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은 주로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이용하는 그런 형태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것은 이제 요 정도의 일단 드론이고, 드론이 뭐 요즘은 라이트도 비치고 사람도 찾고 확성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능들이 되고, 수중 드론도 있습니다. 수중 드론.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밑에 그 지상의 수심 정보를 다루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드론에 대해서 이제 핵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필요해요. 여러분들 드론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드론이 제사되는 것은 드론에 GPS 수신 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프로펠러 물만 아니라 자세가 도대체 어떻게 제어되는지 하는 것들을 원리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에는 이런 프레임이 있죠. 이렇게 겉에 모양의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 안에 또 실제로는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여기 들어가 있는데, 빠져 있나? 이게 이제 배터리죠. 이게 배터리.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실제로는 이 드론에 같이 장착을 해서 수행을 해야 돼. 이게 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가 한 20여 분 정도 수행할 수 있고, 요즘은 배터리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다 찌고 나면 다시 와서 리턴 투 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터리를 갈아주면 다시 다음 위치서부터 찍는 그런 연결 촬영 기법 같은 것이 다 돼요. 그 다음에 드론의 모터하고 ETC라고 해서 ESC라고 해서 드론 전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시스템 역시도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센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제어할 때 이제 관성장치나 GPS, 고도계, 또 가속도계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를 알면 되겠고, 그래서 원하는 비행 고도를 하게 되면 뭐 한 수센치 오차를 갖고 그것들이 제어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여기 PID라고 하는 제어가 있는데, 드론이 원래 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차가 생기는 요소들을 줄이는 제어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드론을 잘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드론 만들 일은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프레임과 관련돼서는 요즘은 뭐 큰 드론 같은 건 전부 탄소, 카본 파이버로 이용해서 경량 무게를 줄여야지 센서를 많이 달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플라스틱 드론이죠. 저가용 드론은 여러분들 팬텀4도 사실은 잘 경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회전익 드론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보는 팬텀3. 요거는 헥사 코드 6개짜리, 옥토 코드 8개짜리. 저런 것들은 대개 농약 뿌린다든지 뭐 이런 데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 모터와 관련돼서는 DC 모터 중에서 특히 브레시리스라고 해서 이 전반적인 저항에 대해서 전자식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쓰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 KV 값에 의해서 그것들이 제어된다고 하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FC라고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비행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이런 팜웨어에 의해서 제어되는 체계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PID 제어 이런 것들이 이용되게 됩니다. 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예요. 우리 드론 내 팬텀에는 이런 리튬 배터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드론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GPS, 이 드론이 자세 제어를 할 때는 다 GPS를 쓰게 되는데, 이 GPS의 일반적인 체어 중에서 GPS는 미국 위성이에요. 미국 위성. 반면에 GNSS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이제 측량을 전공하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 사실은 GPS는 미국 위성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위성은 그로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는 갈릴레오 위성 체계를 갖고 있고, 중국도 베이두라고 하는, 북두라고 하는 위성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GPS를 베이두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러시아의 GPS를 그로나스, 그 다음에 유럽의 저기를 갈릴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지금 한 100개가 넘는 위성이 우리 2만 킬로 상공에 막 돌아다닌 거고, 내가 여기 있는 GPS 수신기는 그 위성을 받아서 내 위치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RTK라고 하는 리얼타임 키네매틱 방식으로 저기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리턴 투 홈이라고 이제 드론을 조종하다 보면 나오는데, RTH라고 하는 기능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 드론이 띄웠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리턴 투 홈 이렇게 해서 내가 날리다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리턴 투 홈을 눌러서 복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또 웨이포인트 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된 위치를 가는 거예요. 계획된 위치를 가는 거고, 사실은 이런 계획 방식 중에서 4개의 위성이 이렇게 있죠. 여기 옛날에 미국 GPS만 쓰면 이렇게 위성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저렇게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 원래 GPS는 X, Y, G에 3개씩 T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미지수가 4개짜리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성이 4개 이상이 잡혀야 돼. 수촌에. 근데 그게 12개가 잡히면 어떻게 돼? 이 최소제곱법 원리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위치가 결정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위성을 다 잡고 쓰고 있다, 요즘은. 그래서 위성으로 어떻게 돼? 이 드론으로 위치를 제어하는 거, 어디를 찍겠다라고 제어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제어되고 있는 체계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MU 센서라는 게 바로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나중에 비행 원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서 움직이는 요 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해요. 이게 비행 방향의 축. 이 비행 방향의 축으로 롤이라고 하는 회전을 하게 되고, 이 반대축으로 이렇게 피치라고 하는 회전을 하게 돼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랑 Y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피치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을 제어할 때 바로 이런 IMU라고 하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 즉 콤파스 같은 것이 달려있는 기능들이 거기 안에서 응용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찍혀진 사진 안에 지오태그라고 하는데 좌표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전각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모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오른쪽, 여기 오른쪽 조종관에, 실제로 위아래를 넣는 거, 트로틀이라고 하는데, 스로틀로 하는데 상승하고 하향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오후에 오늘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드론을 수영하고 하강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은 또 제사를 하면 바로 X축에 대해서 롤 회전, Y축에 대해서 피치 회전, 또 Z축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요걸로 드론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훈련할 때는 요 3가지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은 여기 3종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 매핑을 위한 드론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행 계획만 수행하면 충분히 그것들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후진 산진을 해서 왼쪽 스로틀 대지로 피치를 움직이는, 그래서 뒤에가 들리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앞이 저기면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원리로 프로펠러 4개를 제어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될 거고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날 때 이제 25km 이하 우리는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드론 자격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3종으로 받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아까 공군 준장 출신이신 윤 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봅니다. 더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할 수 있는 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 가능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 때 이 웹으로 들어가서 비행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드론을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시뮬레이터 교육을 이렇게 드론을 직접 날르기 어려우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터 아마 미래고등학교에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상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해서 비행 경로나 지금 회전각 이런 것을 제어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각 조종계에 뭐 샷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시간을 마칠 거고요. 야, 이게 너무 또 덥다. 응? 위에는 또 춥더라고요. 네, 그래 추워? 네, 좀 내려주자. 자, 10분간 휴식 후에 둘째 시간 들어갑니다. 아주 졸려서 아주 미치려고 하네. 내 얘기가 너무 졸린 모양이다. 응?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네, 그래요? 혼자 갔다 오시겠니? 네. 11시까지 늦지 않게 갔다 오세요. 이게 되는데? 이게 아마 포인터가 딱 여기 그렇지. 거기 USB에 맞으면 딱 되고 안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더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뭐, 아까 거기서 만들었던 자료로 여기서 뭐 이런 교육을 하시고 하셔도 되고, 네. 저쪽으로 시뮬레이터를 할 거예요. 시뮬레이터는 이제 오늘은 이동 교육을 집중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나눠서 시뮬레이터를 이제 8대 운영이 되니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동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교육을 오늘 하루 종일 받으면 애들이 지겨워서. 지루하지 않게. 전혀 안 지루하게 하면 돼. 그리고 내일하고 올해는 그 저기 하는 것들 주로 이제 이쪽에서 주로 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 외부 일정도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와서 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잘 부탁드려요. 대권이는 어디 갔어요? 이 친구는? 응? 대권아. 야, 여기 저쪽 너무 덥다. 누구 한 사람 저쪽에,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응? 여기 교육식인데 들려고 시간표 짜고 있었다고? 아유, 반은 자는데? 너 모아서 듣는다고 그러더니. 네? 아니,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자? 듣는 사람은 다 있네. 아파요.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하는 교육이야, 돈 주고 학교에. 응? 문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 뭐를? 문상이요. 분상하는 게 무슨 얘기야? 문상 잘 들으면 문상. 아, 얼마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기본이 5만 원 아닌가요? 아, 그래? 랭킹 5만 원이라고. 최대는 5만 원. 모르지. 아, 윤환이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졸라고 하는데 뭐 못 졸게 하네. 응? 아파요.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응, 차고 있어, 민상이도. 네. 응?
야, 11시에 요 자동 비행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 드론 랩핑 하는데 하는 그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저기 하게 하세요. 요거 그래갖고 목요일, 금요일쯤 가서는 여러분들 학교 좀 한번 찍어보자고. 학교 드론으로 찍어보고 학교를 3D 모델링해서 다른 과를 압도를 해보란 말이야. 우리 학과가 요번에 학술제 할 때 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AI로 분석한 걸로 1등 했어. 측량방이. 응? 이동 교육은 사실은 지금 20시간에서 가르쳐 준다는 건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 자체를 풀로 가지고 야, 니들 그 채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유비코트 채점 3주차나. 네, 지금 과제는 14주차만 나왔어요. 응. 그거 하고 저기 우리 저기 것도 답안 만들어서 네, 각각 여기는 4학년이니까 4학년 지들이 못 만들어. 응? 상인아, 얘들 거는 네가 만들어서 저기 해서 답안 채점도 해서 24일까지 성적 입력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기 하고 그 유비쿼터스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저기 출석 체크가 저기가 돼야 될 거야. 19일까지. 그거 미리 딱 체크를 해서 그래. 학생이 많이 없어.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F를 확 줘버리면 내가 책임을 묻히잖아. 다음 학기부터는 없애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상황을 봐서 도저히 시험도 안 보고 뭐 이런 애들은 F인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좀 조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애들은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부터 줘야지 돼? 출석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응. 쇼핑백 있던 거. 그 누구 그런 거야? 그거 저 저번 주에 국립공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윤주원 박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찾아뵙지는 못하고. 윤 박사가 준 거야? 네, 연말 선물. 국립공원을 왜 갔어? 그 저것 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뭐를? 저도 받았거든요. 아니 주려고 그러면 지가 줘야지. 와서 이 새끼 가져가라. 무슨 선물이야. 제가 어차피 그 집간에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한번 찾아뵙자고 하죠. 우리 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이놈 새끼들 하여튼 아주. 응? 지들 소장도 지들 저기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어디서 뭐 응? 지들은 그거 갖고 뭐 한 뭐 저기를 하면서 야 이게 꽂혀 있으면 지금 녹화가 되는 거야? 응. 여기만 해도 원주 작전가부터 여기 타오르고 8.7km예요. 그럼 미래고 결국 다음 주 월요일도 너는 다음 주 월요일도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 중계를 간다. 언제 올까? 뭘 언제 와? 2월에 끝나고 온다니까. 계약할 때 온다니까. 계약할 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